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콩에 본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을 하고 있는 권영혜라고 합니다. 네. 회사 이름이 저희 회사 이름은 컴퍼니 팩토리라고 하고요. 뭐 하는 회사인가요? 저희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스마트 파킹을 주로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센서를 양산해서 지금 홍콩, 심천, 광주,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주차 정보 제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원래 뭐 하시던 분인데 이렇게 그 기술 제조업에 뛰어드시게 됐어요? 저는 원래 이제 은행에서부터 일을 시작해서 은행에서 이제 투자 쪽 일을 했었고요. 딜로이트나 IBM 같은 컨설팅 회사에서 투자 쪽 M&A 파트 쪽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CPA였거든요. 그래서 재무적 관점, 그리고 데이터 관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투자 업무를 주로 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경력이 지금 하고 계신 사업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나요?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의 이제 필요한 그런 기술이나 날리지가 있을 텐데요. 다른 분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제조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을 보면 이제 너무 기술적인 그리고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 그런 부분에서 포커스를 하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행에서 일을 시작하고 투자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재무적 관점, 즉 돈을 벌 수 있는지 그 기술이 돈을 벌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 3년, 5년 후에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즉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포커스를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데이터의 중요성을 보는 사업 운영자로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이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게 된 것도 그런 백그라운드일 텐데요. 그 좀 자세한 얘기를 어떻게 이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하게 된 건지. 제가 사실은 투자 회사에서 투자 관련 담당 심사역을 했을 때 어떤 분이 이제 주차 설비를 하시는 하드웨어 이제 일반적인 빌딩에 주차 설비를 하시는 분이 향후 사업적 확장으로 하나의 사업으로서 이제 전기차 부분에 주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차 정보 사업으로 확대하겠다 그래서 투자를 해달라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점이 확 다가와서 투자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분이 이제 1년 반을 기다려도 그쪽을 잘 못하셔서 제가 그 회사를 인수해서 진행하게 되게 됐죠. 네, 각별히 왜 주차 정보라는 것에 이렇게 주목을 하고 그 회사를 인수하게 된 이유라도 있나요? 저희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좀 재무적 관점 그리고 데이터 분석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주로 전문적으로 했던 경력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빅데이터다, 4차 산업혁명이다 하는데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제가 포커스를 하는 거는 주차 정보, 그 정보라는 게 데이터거든요. 어떤 거냐면 전기차는 주차를 할 때 일반 차들과 달리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할 자리가 주차장이거든요. 그 주차장이 비어있는지 아니면 사용 가능한지를 아는 게 전기차 드라이버가 가장 중요한 점인데 그 정보를 갖고 있고 저희가 이제 센서를 그 주차면에 깔아서 주차면 사용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아는데 그 데이터 정보에 꽂혀서 향후 그 주차 정보를 즉 데이터를 장악하는 자가 즉 데이터 주권을 가진 자가 향후에 이 사업에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고 파악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보 주권 이런 말 되게 중요한 거네요. 데이터 주권. 네, 데이터 주권. 네, 그러면은 현재 그럼 이 회사에서 하는 일은
그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제조하는 거 뭐 이런 네네네. 거 중심으로 하나요? 저희가 이제 심천 옆에 동관이라고 공장 지역이 있는데 그 공장에서 센서를 개발하고 그 개발해서 양산한 센서를 가지고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고 데이터 분석까지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설치하고 유지 보수 관리하는 것들은 현재 네트워크가 많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로컬 업체, 파트너 업체한테 넘겨서 하고 저는 저희 회사는 심천에 있는 직원이 30명 조금 넘게 있는데 그분들 중에 한 20명 넘게 지금 3분의 2 이상이 데이터 분석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를 상품화하는 그 업무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걸 상품화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이 회사의 이제 주 업무 그리고 약간은 조금 미래에 더 멀리 보기 위해서 지금 이제 투자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데이터를 그러니까 모으고 분석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상품화한다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스마트 파킹 주차 정보 제공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주차장에 가시면 드라이버가 주차장에 가시면 모든 주차장의 가격은 동일하게 책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데 사실 저희가 보면 어떤 주차면은 예를 들어서 구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차면에 센서를 깔아서 보기 때문에 회전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구석이나 아니면 저 안쪽에 있는 주차면은 회전율이 되게 낮아요. 그리고 저희가 포커스를 하는 빌딩에 엘리베이터가 가깝거나 게이트가 가깝거나 아니면 편한 자리 같은 경우는 회전율이 높거나 아니면 그렇긴 한데 저희가 그 가격 조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에 들어간 모든 가격이 동일한데 저희는 계단에서 가깝거나 엘리베이터에서 가깝거나 이동이 편한 그 자리는 조금 더 비싸게 예를 들어서 1,000원이나 500원 더 비싸게 하고 예를 들어서 20대나 10대 같은 경우들은 이제 가격이 되게 민감한 세대거든요. 그 분들한테는 구석자리 그래서 1,000원이나 500원 더 싸게 그 주차면을 제공을 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회전율을 높이고 주차면은 회전율을 높이고 단가 조정을 해서 전반적으로 주차면 전체의 레비뉴 즉 전체 매출을 올리는 그런 가격 정책 그리고 운영 정책을 설정하고 그걸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센서가 없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더 가까운 자리를 선호할 거라든지 구석 자리를 그러니까 회전율이 낮을 거라는 건 예측하잖아요. 근데 이제 굳이 우리가 센서를 달아서 정보들을 모으는 거는 그거 말고 또 더 뭐가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처음에는 센서 없이도 한번 진행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센서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빌딩주 그리고 주차장 관리 운영 사업자한테 그 비교를 해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센서 없이 하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센서가 없는 상황이면 충분히 주차 운영주들은 그 안에 몇 면이 있고 몇 개가 지금 가용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주차장 사용자들은 주차장 안에 들어와야지 즉 빌딩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몇 개가 남았는지 지하 1층에 지하 2층에 몇 개가 남았는지 아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주차면에 센서를 설치함으로써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지금 여기 같은 모카빌라트의 주차장에 주차면이 몇 개가 비어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출발하기 전부터 어디다 내가 차를 댈 수 있다는 걸 아는 거하고 이게 모른다면 이 정보를 모른다면 근처에 와서 주차장을 헤매고 들어가서 돌고 뺑뺑 돌고 없으면 또 다시 나와서 다른 곳으로 해야 되는 이런 주차 정보를 알므로써 시간을 아끼거나 이동 시간을 거래해서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부터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서 사용자 중심의 그렇죠. 그 사용자 중심의 정보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가격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비싸거나 편하게 비싸지만 조금 더 편하게 싸지만 조금 불편한 주차면에 주차를 함으로써 내가 충분히 그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이제 뭐 센서를 만들고 그다음 설치 유지하고 또 그거에서 나오는 어떤 데이터들을 모으고 하는 작업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 말고 또 계속해서 향후에 더 이제 다른 아이템들 또는 사업 그런 거리들을 뭐 새로 지금 개발하고 계시거나 또 확장하고자 하는 분야 같은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그 부분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주차 정보 제공을 통해서 임대료 산정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주차 정보가 어떻게 임대료 산정에 연결되는지 잘 일반인들은 의아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이제 주차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까 빌딩주나 빌딩에 그 주차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빌딩 전체적인 오퍼레이션까지 같이 매니지먼트까지 같이 하신 그런 운영주들이 많은데, 그래서 1층에 스타벅스가 있고 지하 1층에 노래방이 있고 2층에 일식집이 있다면 저희가 QR코드를 그 해당 업주의 QR코드를 찍습니다. 그리고 QR코드를 찍으면 이렇게 팝업이 딱 뜨는데 거기에 자기 자동차 번호, 내 자리 이렇게 넣게 되면 실제 주차를 하고 나갈 때 비용을 지불할 때 저희가 만약에 3,000원이면 2,000원으로 할인한다든지 40% 50%를 할인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지하 1층, 그러니까 지하 1층이야 2층의 그 유동인구를 파악할 수 있고, 실제 그 유동인구를 통해서 손님이 더 많아지고 있는지, 그 손님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점포를 찾아가고 있는지를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임대료 산정할 때, 분양가 산정한다거나 임대료 산정할 때 계약을 재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신규 계약이 들어올 때 그걸 토대로서 임대료 산정을 하거나 아니면 계약할 때 새로 계약할 때 그걸 통해서 이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건물주나 아니면 매니지먼트 정보 업체한테 저희가 제공을 하는 거죠. 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새로 시작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센서를 개발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분 중에 강아지를 키우는 10년 넘게 강아지를 키우는 분이 계셔서 그분이 이제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스타트업에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 받아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데 강아지 자동 먹이통입니다. 강아지 고양이들을 위한 자동 먹이통인데 자동 먹이통? 네, 자동 먹이통인데 저희가 이제 센서를 만들다 보니까 온도, 습도, 진동 감지, 압력 센서 이렇게 해서 한 13가지 정도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센서를 활용해서 자동 먹이통을 만들어서 지금 병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동 먹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신 분이 출근을 하거나 어디 여행을 갈 때 집에 강아지가 혼자 있으면 얘가 밥은 잘 먹는지 아니면 그래서 걱정이 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저희는 좀 더 특이하게 일반인들한테 B2C로 그 강아지 밥, 자동 먹이통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병원에 제공하습니다. 병원에 왜 제공하고 있냐면 조금 저희는 모델을 좀 특이하게 가져가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수술 후 환자 관리들한테 환자들, 즉 고양이나 강아지 환자들한테 특이식 수술 후 이제 꼭 필요한 비타민이나 아니면 환자들한테 필요한 그런 그 먹이를 제공.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강아지도 이제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조금 되면 이제 당뇨병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에 특별한 제공하는 그런 먹이, 그리고 저희가 이제 퓨리나 같은 어떤 사료 제공 업체랑 같이 그런 환자식 그리고 당뇨병을 위한 그런 특이 먹이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병원의 수의사나 병원 입장에서는, 동물병원 입장에서는 얘가 당뇨병 환자가 밥을 잘 먹고 있는지, 뭐 바이타민 필요하다 하면 그 바이타민을 음식에 넣어서 주던지, 그때 그렇게 할 때 실제로 잘 먹었는지, 몇 번을 먹었는지, 음식 양 조절이 필요하거나 음식 특이한 그런 스페셜한 환자식을 먹었는지를 자동으로 체크돼서
병원 그 수의사 담당 환자들한테 리스트를 보여주고 그것들을 데이터 분석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에 저희는 포커스를 하고 있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수의사나 동물병원에서 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환자별 특별한 어떤 음식이나 주사, 치료가 필요한 그런 환자들 중심으로 지금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플랫폼을 통해서 사실은 먹이통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사료업체 그리고 주사나 백신 같은 것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만약에 뭐 다음 주 화요일이나 목요일 날 이 환자가 와서 어떤 진료를 받아야 된다거나 하는 그 스케줄 관리까지 저희가 이제 그 자동 먹이통을 통해서 플랫폼 사업자로서 다른 서비스업자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저희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 센서 그리고 데이터의 그 세계는 되게 무한하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걸 보고서 사실은 어떤 상품을 만들 때도 이 상품이 혹은 이 데이터가 정말 돈이 되는지 저희는 돈이 되는 데이터를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면 빅데이터로 많이 말씀하시는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어떤 인사이트가 나와서 그게 충분히 그걸 갖고 활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 분석이 돈이 돼야지 예쁜 그래프나 예쁜 화면이 되는 거는 사실 저 같은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데이터 분석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분석된 데이터로서 돈이 되는 의사결정과 돈이 되는 정보가 되는 게 좋은 거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주가 계약의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수의사가 강아지의 그 치료나 아니면 먹이 데이터를 보고서 어떤 치료를 향후 다음 단계까지 고민해서 같이 할 수 있다는 이렇게 연계되고 시너지가 되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